교통, 역세권이 가까워야 되고 편의시설이 되게 좋아야 되고 아파트면 세대수가 많아야 되고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. 하지만 저는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하진 않아요. 안녕하세요, 건물주님. 안녕하세요. 부동산 단타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. 싸게 사서 싸게 판다?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? 좀 싶거든요. 오늘은 이 부동산 단타가 구체적으로 뭔지,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부동산 단타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안 맞아요.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단기 매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이 용어를 부동산 단타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 단어를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은 합니다. 제가 예전부터 단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매매에서 사실 어려워요.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나 공매로 저렴하게 받아서 저렴하게 매도를 했을 경우에 좀 단기간에 매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투자인 경우가 이제 단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내 집 마련, 전세 갭 투자, 요거랑 뭐 단타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도 성향이 다 있거든요. 제 성향을 말씀드리면 이 앞으로 어디가 전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잘 못해요. 그런 미래 전망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기도 하고 불안한 게 싫어요. 확신이 전 좋거든요. 근데 경매는 뭐예요? 일단 지금 시세 파악해서 지금 시세보다 내가 싸게만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단순하게 투자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미래 전망까지도 내가 잘한다. 그럼 경매로 1차적으로 한번 싸게 사고 2차적으로 또 미래 가치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면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. 그래서 보통 단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확정적이잖아요. 여기서 내가 얼마를 더 싸게 살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매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단타라는 거는 파는 거잖아요. 파는 게 더 중요해요. 사는 건 기술이고 매도하는 건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또 쓰잖아요. 그만큼 되게 잘 팔아야 돼요.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에 파는 방법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물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. 구축 아파트나 빌라를 투자를 할 때 리모델링 할 계획을 하고 이제 부동산에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죠. 리모델링 하지 말아라. 차라리 리모델링 할 가격을 빼서 파는 게 낫다.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리모델링 돼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3번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. 근데 제가 경험을 수십 번 해보니까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집을 딱 보러 왔었을 때 보통 부부가 집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. 그럼 남편분한테는 권한이 없어요. 아내분한테 전적으로 권한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었을 때 그 인상이 있어요. 아무리 싸더라도 집이 썩었으면 사기가 싫어. 근데 가격이 좀 더 비싼데 리모델링이 돼 있어. 그럼 이 물건을 사고 싶은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들어갑니다. 어차피 대출 받을 건데 여기서 몇천 더 대출 받아서 이자 좀 낸다고 해서 얼마나 나겠어. 어차피 구축 사서 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이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물건이 또 매도가 잘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단타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매도 전략을 또 짤 수 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요. 그러면 투자 기간이랑 수익, 투자금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?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빌라도 투자하고 아파트도 투자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예전에 남양주 쪽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은 게 있어요. 그 물건을 제가 9,9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. 집 상태가 막 안 좋진 않았어요.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소할 부분들은 청소하고 도배를 좀 했거든요. 근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. 제가 돈을 아끼겠다고 그 당근마켓에서 물걸레 청소기가 있어요. 2만 원짜리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거. 그걸 가서 제가 다 청소를 했어요. 다이소 가서 장갑 다 끼고 곰팡이 다 제거하고 그렇게 이제 수리비 최대한 아끼고 청소해서 그 물건을 낙찰받고 한 달 반 만에 1억 3천에 매도를 했습니다. 뭐 각종 취득세라든지 뭐 수수료, 뭐 부동산 복비라든지 이자,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세전으로 약 2,700만 원 정도 차익을 제가 봤었죠.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했었을 때는 한 달에 5건 받아서 5건을 전부 다 단타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단타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한 달 반 만에 매도하셨다고 했잖아요. 부동산은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세금이 막 폭탄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? 일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거든요. 부동산을 매매할 때요. 그래서 1년 미만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77%, 2년 미만은 66%인데 그래서 77%를 사실 세금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죠. 물론 이제 2,700만 원에서 77%를 내도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. 그때 당시에.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할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지금은 이 매매
사업자라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제가 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. 매매 사업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저는 6%에서 최고는 40% 정도까지 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건 구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때는 제가 뭐 수익도 별로 없고 했기 때문에 세금은 그때 한 15% 정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매매 사업자라는 걸 또 활용을 하면 충분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죠. 그러면 물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중에 어떤 게 좀 단타에 잘 맞을까요?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. 부동산 아파트 가치 투자라든지 좀 공부를 좀 하셨다, 아니면 유튜브를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교통, 역세권이 가까워야 되고 편의시설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면 세대수가 많아야 되고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. 하지만 저는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하진 않아요. 일단은 잘 보세요.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지만 단타하기 좋은가요잖아요. 바꿔야 돼요.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지만 싸게 받을 수 있는가? 싸게 받아야 어떤 물건이든 처리가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누가 봐도 역세권이 좋고 누가 봐도 학교가 있는 게 좋고 누가 봐도 버스 정류장, 누가 봐도 병원 가깝고 그런 곳들은 누가 봐도 좋아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경쟁이 치열해져요.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, 내가 원하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럼 계속 싸우다가 화가 납니다. 그럼 입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. 처음에는 세금 떼고 2천만 원 남겨야지 하다가 계속 폐차하면서 1,000만 원만 남자. 그러다가 500만 원.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? 그래,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어. 내가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한 바퀴 돌려보자.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야. 그래도 내가 손해보지 않잖아.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단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입지 너무 중요하지만 입지가 기본적으로 좀 받쳐져 있는데 남들이 봤었을 때 애매한 곳,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,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. 저도 계속 하면서 계속 폐차를 하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왜 안 되지? 난 왜 안 될까? 나는 안 되는구나. 뭐야, 돈 벌기 쉽다며. 왜 이러는 거야? 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민을 계속 했어요. 질문도 던지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어떤 물건 투자를 해서 벌었을까? 그 물건들의 특징들을 파악을 했고 그 지역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만의 그런 지역과 그런 방법들이 생기게 된 거죠. 그러면은 저 같은 직장인도 가능할까요? 직장인 분들이 좀 바쁘잖아요.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또 가서 입찰서를 또 제출하죠. 시간을 또 하루 통으로 다 빼야 되죠. 낙찰 받으면 다행인데 폐차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부담이에요.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백수여서 진짜 김해에 물건이 있으면 전 비행기 타고 갔어요. 임장하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새벽 비행기 김포공항 가가지고 거기에서 창원지방법원까지 차 렌트를 하고 1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. 그러고서 기다려가지고 입찰했어. 폐차했어요. 나오니까 1시간 넘는 거예요. 그때 그것보다 허무한 게 없어요. 전 항상 맛집을 좀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. 맛집을 가서 그때 돼지국밥이 또 유명하다고 돼지국밥을 먹는데 그 생각도 드는 거야. 나 이거 돼지국밥 먹으려고 오늘 왔나?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럼 거기에 일단 교통비, 시간 다 뺏기잖아요. 그렇지만 요즘은 저희가 또 연계된 협력업체가 있어요. 대리 입찰 서비스 업체가 있거든요. 그 대리 입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입찰을 또 해줘요. 그 비용 10만 원입니다. 내가 제주도 물건을 투자를 해도 10만 원이고 내가 부산에 있는 물건을 입찰한다고 해도 10만 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빼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서 또 폐차하면 그것보다 허무한 게 없잖아요.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요, 사실 비행기 타고 가면. 그래서 그 10만 원으로 대리 입찰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여러분들이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10만 원을 줬는데 계속 폐차를 한다, 그럼 또 부담이 되겠죠. 하지만 눈앞에 있는 지출만 생각한다고 하면 투자로서 수익을 벌기는 어려워요. 그것 또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직장인이어도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. 저는 그때 당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지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, 상황이. 내가 간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. 그렇지만 지금 생각이 바뀌면 결국엔 행동이 또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또 미래까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요번에 또 안 그래도
내년에도 비공개로 라이브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. 공개가 아니고요. 신청하신 분들만 무료로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, 또 이렇게 피디님처럼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궁금하신 걸 또 댓글 남겨주면 제가 또 몰래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또 알려드리고,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또 자료도 좀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더보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